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신 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산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상군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항상 잘 지냅니다. 역시나 저 밝은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왜 잘 지내는지 물어봐 주셔야죠. 네, 왜 잘 지내신 건가요? 항상 같은 대답입니다. 수익률이 잘 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뻔한 대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률표 먼저 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보시죠. 네, 상근님의 수익률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타에서 단타까지 매매 현황인데요. 7월 이번 달이에요. 이번 네. 달만 해도 벌써 66%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 종목들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기술 8%대 수익 보셨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청산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금 이렇게 쫙 둘러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시는 것 같으세요? 제약바이오 쪽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제가 저번 주부터 자주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단타적으로 접근할 때 뭐 어느 섹터를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어느 섹터를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지난주부터 뭐 오늘도 이제 시향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계속 드리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봐야 된다. 뭐 백신 치료 쪽도 봐야 되고 진단 키트 쪽도 봐야 된다. 근데 그쪽을 볼 때는 멀리 보면 안 되고 짧게 치고 빠진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해가지고 시스웍, 휴마시스, 수젠텍, 진메트릭스까지 전부 다 키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온통 키트 관련 종목밖에 없네?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이랑 이제 기본적 분석 이슈들 같이 병합했을 때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그때 제때 공략했더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죠. 딱 적절하게 청산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해가지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그쪽 그 진단 키트 쪽을 보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공략해야죠. 곧 있으면 이제 기회가 또 오겠죠. 이 타이밍이 아마도 이제 모든 종목들 다 차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돌파 타이밍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세 분출 나올 때 이제 그 시세 분출들을 전부 잡아먹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재차 그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을 돌파 이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재차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그 제가 진입한 그 자리 부근 쪽에서 지금은 그 당시 저항이었던 이제 그 자리가 지금은 지지 자리로 바뀌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진단 키트 쪽이 또 가긴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 거야? 누가 먼저 갈 거야? 라는 걸 판단하기 이제 잘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제 그 오래 본다, 그 이제 멀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시기 적절하게 단타 단기급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가는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언급하셨었어요. 여러 번 브리핑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네.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 이제 증기부 장관이 이제 비대면 의료법 개정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선침해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법률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비대면 관련 연관해가지고 지난주에 알서포트를 청산하면서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종목이 비트컴퓨터였는데 이번에 시세 분출이 시원하게 나왔죠.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도
원래는 청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VI가 발동되어 버려서 일단 시세 분출 나왔으니까 이제 재차 조정 받을 타이밍에 재공략할 만한 종목이지 한번 수익 실현했으니까 버려. 다시 안 볼 거야. 이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를 지금 한참 뭐 이제 시장적인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참 키트 쪽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이고 주목은 주목인데 지금 시세 분출 타이밍 그리고 종목 선별만 잘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단기에서 스윙 섹터입니다. 14.58%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기가레이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번에 새롭게 셀바스 AI가 포함이 돼 있네요. 10% 넘는 수익률 보고 계시네요. 수익 실현한 종목이죠. 저는 이제 네. 수익 중인 종목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 중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노란톡톡 들어오시면 선침해가지고 더 좋은 큰 수익률 낼 가능성도 높을 거고 지금 셀바스 AI 같은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수익 실현을 반복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한번 이제 원래 또 좋은 자리 오면 또 재공략해야지 이러면서 3번, 4번을 이제 수익 실현 반복했었는데 한번 시세 분출이 크게 나온 이후에 이거 못 따라가겠는데 이런 좀 너무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못 따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좀 일정 부분 조정을 주면서 중요한 지지 자리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공략 타이밍을 지금 이제 13일에 진입해서 오늘이죠. 오늘 진입해서 오늘 청산해버렸는데 원래는 네. 꽤나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날마다 수시로 저는 체크를 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드디어 61평 밑에서는 진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61평 돌파 타이밍에 이제 매수 진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뭐 LG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이슈 로봇 인공지능 이쪽이 이슈를 받으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뭐 원래는 스윙급으로 진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멀리 많이 한 30% 이상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네요. 이 종목 당일 진입 당일 청산인데 이쪽 섹터에 그러니까 원래 이럴 계획이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좀 더 멀리 네. 한 30% 40% 정도 수익 실현을 하려고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막 좀 너무 이제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서 재공략할게라고 하면서 일단 수익 실현했는데 이 말이 결국 어떻게 보면 종목 하나 드린 거나 거의 다름 없긴 하죠. 하지만 앞으로도 유망하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들어가도 돼? 라고 물어보면 차트만 보면 조금 무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략 지점 맥점 공략 이 자리를 안내를 받는 게 좋겠죠? 네. 어떻게? 그 안내는 제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근님의 수익률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7월 한 달 동안에만 고작 9거래일이었는데요. 통합 수익률이 80%가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그날 가장 핫했던 종목들 진입하셔서 큰 수익 얻으셨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여가지고 저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나와서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고 증시가 하셨잖아요. 안 좋을 거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제 기억상으로는 저번 주인가 그 앵커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고점 아니냐?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을 맞아요. 하셨었는데 저는 아니요. 아직 늘릴 때 아닌데 아직 공격적으로 할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이 지수 차트라든가 그런 것만 본다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 조정이 올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걸 알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죠.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나 이제 근거, 명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현 시점에 지수 조정을 줄 만한 이유나 근거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 좀 뭐 오늘 중국 지표도 그랬고 뭐 이전에 나왔던 그런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던 거지만
엄청나게 좋게 나오거나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는 뭔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 그런 어지간한 경기 지표들이 증시에 큰 영향을 못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긴축 우려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위축 같은 게 강하게 와야 조정이 오는데 현 시점에서는 뭐 FOMC 발표도 그렇고 뭐 그닥 뭐 크게 지수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조만간에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늘 밤에 9시 반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요한 지표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이제 취합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과연 지수의 큰 뭐 투자 심리에 의해 위축을 줄 만한 혹은 이제 뭐 크게 시장을 지수가 조정을 줄 만한 그런 발언들이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도 이제 할 건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브리핑했었던 거지만 변이 바이러스 제4차 대유행, 5차 대유행 막 이런 게 나오면 지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은 다 한낱 재료일 뿐입니다. 특정 섹터군이 달릴 수 있는 재료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무시해 우리 경기 지수에 영향을 안 끼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현 시점에서는 지수를 조정 줄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근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차익 실현 매물, 고점 논란 이런 거 말고는 지수 조정이 오더라도 딱히 갖다 댈 만한 명분이라든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실적 시즌인데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실적 예상들이 대부분 기대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봐도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이 좋아. 그리고 빠질 만한 명분 이유가 없어. 어떻게 내려야 되죠? 뭐 내리게 된다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정은 당연히 이제 필수 불가결한 문제지만 큰 폭의 조정이 온다, 큰 폭의 조정을 뭐 대세 하락장 이런 게 온다라고 현 시점에 예상을 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미증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밝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잘 챙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상구님인데요. 상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코로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코로나요. 네. 현 시점에서 증시를 바라볼 때 코로나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없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백신 맞으셨나요? 아니요, 저 못 맞았어요. 오늘 맞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방송 오느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예약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거를 이제 자녀 그것도 백신 굉장히 경쟁이 센데 하셨었어요. 이제 신청만 해놓고 네. 뜨면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방송 오는 길에 밤 10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가요? 여기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패스했고 이제 다음 거 계속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데 저는 원래는 백신을 좀 천천히 맞을 계획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에 대한 게 아직 이제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스터샷이 결국은 한 방 더 맞아. 혹은 다른 혼합 접종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더 이 예방 효과를 더 극대화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WHO 사무총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혹시? 중단하겠다라고. 백신 부족하니까 부스터샷 맞지 마. 이딴 네.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한 번이라도 맞으면 이제 부스터샷 맞은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사실 이제 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표현 자체가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뭐 어떻게 보면 공존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발언 자체가 좀 적절치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탈리아도 지금 자체 코로나 개발 백신이 나오고 있고 이런 등등 이제 나오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 왜 자꾸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백신 나왔을 때, 백신 나왔으니까 끝났네, 혹은 이제 확실히 포스트 코로나 종식 시대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정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완전 다르죠. 지금 영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알파, 그리고 이제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 해가지고 지금 인도발 해가지고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버전도 나온 거 아시죠? 람다 네. 바이러스라고 페루 남미 쪽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람다 다음은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위에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건데 그래서 지금 마치 감기처럼 아니면 이제 이 코로나 자체를 공존해야 되는 질병처럼 취급하고 있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만약에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는 전제였다고 한다면 백신도 일부 회사에서 만들다 말았을 거고 치료제도 일부 회사에서 만들다 말았을 거고 마스크나 진단키트 쪽은 완전히 거품이 꺼졌어야 맞는데 잠깐 그랬었다가 다시 뒤바뀐 거잖아요. 네. 왜? 백신 맞아도 그 사람들도 재감염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창궐한 지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죠. 얼추. 지금 참을 만큼 참았죠. 더 이상 이대로는 경기 활성화도 그렇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4단계 격상을 한 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라는 꼭 단순히 이제 소상공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정부에 대한 방침을 따르는 건 맞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꽉 잡아놓기만 할 거야? 라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같이 가자. 모든 규제 다 완화하고 코로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어느 게 지금 옳은 선택인지는 좀 더 시간이 이제 지켜봐야 아는 얘기겠지만 이 가는 길 속에서 진단키트, 마스크, 치료제, 백신 이쪽은 당연히 같이 안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게임이 결코 쉽게 빨리 끝날 만한 게임이 아닌데 언제 이슈가 되고 언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섹터가 힘을 받는지는 타이밍을 잡기에는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결코 쉽지 않지 않을까요? 개개인 이제 개미분들의 이제 판단으로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명확한 타점 잡아서 타이밍 잡아서 언제든지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거만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타이밍이 체크가 잘 되고 있고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증명해 주셨죠. 단순하게 항상 말하는 거지만 수익률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꽃길로 같이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네, 그럼 전문가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런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데 이 이슈로 그럼 진단키트 쪽을 눈여겨보자라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죠. 관련 세트도 모두 다.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만 보자 이 얘기는 항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섹터가 지 혼자 가는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얘기를 한다면 우주항공이랑 방이랑 같이 엮여 있듯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미사일, 사거리 이런 식으로 엮여 있듯이 지금 온라인 교육주도 왜 이쪽이 되냐면 비대면부터 해가지고 비대면부터 온라인 교육 이제 결국은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또 이제 집단 이게 안 되니까 또 재차 주목받고 결국은 이 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진단키트 마스크도 원래는 이제 거의 그 코로나 초기 당시 이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거 거의 다 반납을 했었죠. 전부 반납은 아니죠. 그래도 이제 실적을 뽑아낸 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세를 반납한 이후에 지금 재차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이쪽 섹터를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이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게 이런 섹터들을 지금 눈여겨보자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또 당장의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 있잖아요. 항공주들, 여행주들, 화장품주는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진단키트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이제 어떤 특정 섹터가 뜬다면 그 반대 섹터는 이제 좀 이렇게 깔아앉아야 맞는데 지금 어지간한 재료들이 다 호재로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특정 섹터들이 이렇게 가고 항공 혹은 여행 이런 쪽이 약해져야 되는데 여행 이쪽도 아니야 이거 곧 괜찮아질 거 이러면서 또 기대받고 괜찮아질 걸 이것 자체도 호재. 만약에 괜찮아질 걸 이게 되면은 반대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다 어떤 이슈만 나오면 어지간한 게 거의 대부분 호재로 적용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과 한 두세 달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도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도 하락하는 그런 장세를 지금 그 당시에 보여줬다면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와도 다 재료거리일 뿐이고 다 상승 재료일 뿐이고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럼 전문가님은 코로나19 관련주랑 경기 재개 관련주들 이 두 섹터 중에 한 섹터를 고르자면 어떤 쪽이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네. 기간적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단타적으로 접근할 거면 코로나. 네. 코로나 이제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지금 이번 주 수익 창출한 종목들만 해도 벌써 4-5종목 정도 되니까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라든가 마스크 혹은 이제 백신, 치료제 이쪽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고 이런 쪽에 이제 여행이라든가 경기 재개 관련 이런 쪽으로는 단기급 이상,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선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백신은 뭔가 이제 변이 이제 그 제3상, 임상 또 하면서 효과가 있는 그런 백신들도 계속 나올 거고 관련 치료제들도 계속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결국은 시기와 타이밍의 싸움인데 그 타이밍을 언젠가 치료제 개발이 될 거야. 이거를 기다리면서 그 종목을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네. 그 이슈에 맞춰서 단타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섹터 보지 마!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야를 넓게 가지고 기준을 잡고 공략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근님이 눈여겨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지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경기재개 수혜주들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하죠. 근데 네. 여태까지 글로벌 시장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다 우리 증시랑 다 연관이 돼 있는 있었죠. 얘기들이었죠. 네. 우리 시장 오늘 기분 좋게 또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저는 글로벌 증시랑 미 증시랑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을 거고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미 증시가 올해 이제 연초 기준으로 하면 12%,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네. 상승세죠. 지수가 그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상승세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더 상승했죠. 15%, 16%대 상승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게 우리 증시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횡보해? 라는 이제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몰라서 그렇지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미증시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코스피, 코스닥이고 저는 이전에도 항상 브리핑을 많이 했었잖아요. 코스피 네. 3,400 간다. 3,400이요. 3,400 올해 안에 가냐 마냐는 좀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3,400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1,100포인트, 1,200포인트까지도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이제 몇몇 가지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내일 이제 가장 좀 기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슈가 문 대통령이 내일 어떤 거 발표하는지 기사 보셨나요? 네, 한국판 뉴딜을 정책을 발표하죠. 네. 뭐 이전부터 했었던 얘기인데 그동안 사실 거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혹은 뭐 다른 뭐 반도체 업황 뭐 이런 이슈들을 받을 거리들 때문에 이제 한국판 뉴딜 다 어디 갔어? 뭐 얘기가 거의 쏙 들어간 수준이었는데 사실 내일 나와서 할 만한 얘기도 뭐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뉴딜 소개도 하고 정착 노력도 하고 우수 사례 소개하고 막 이런 건데 결국 이제 뉴딜도 이제 종류가 좀 있잖아요. 뉴딜하면 그래도 친환경 쪽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 아니면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아니면 뭐 지역 평균 아니면 뭐 등등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내일 어떤 데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더 버프를 받을지 아니면 디지털 쪽으로 이제 통신기기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버프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나와서 악영향을 끼칠 만한 얘기는 전혀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나와서 뉴딜 얘기 한 번 더 할 거야. 뉴딜 자체가 뭐냐면 원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경제 위기 극복,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민한테 보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내일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나와가지고 뉴딜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요거 우리 좀 포기하고 포기해야겠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우리 긍정적인 얘기가 친환경 나오겠죠. 이런 거 할 거고 디지털 뉴딜 이런 거 할 거고 지금 이렇게 좋은 선례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여태까지 좀 잠잠했지만 앞으로 뭐 정책 이거 할 거고 몇 조 뭐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아니 거의 100%죠. 근데 어디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관심을 더 빨리 많이 받을까 이런 거를 체크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이 네. 이 정도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이라서 얼마나 버프를 받아줄지, 얼마나 시장의 관심이 이제 시장의 수급이 이쪽 섹터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조금 시장 대응을 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을 할지 아니면 이제 스윙급 이상의 대응을 할지는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뉴딜 쪽도 섹터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갖다 붙이면 뉴딜 쪽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선별의 싸움이 되겠죠. 그런 선별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 한 번 더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이슈가 있는데요. 내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이 이슈를 인해서 상승할 섹터와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종목 선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이제 뒤에 이제 특징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특징 섹터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하고 싶은 요 몇 가지 포인트를 말 못할 것 같아서 네. 그 포인트만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어요. 좋습니다. 이제 지금 특정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제시한다거나 이제 갈 거야 지금 진입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하나 언급 정도만 하고 싶었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유럽 학회에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레키노나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 네. 이게 나왔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어 없어는 지금 또 재차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아직 시세 분출이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기대감만 있을 뿐. 근데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좀 터지실 거예요. 차트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기대감은 이렇게 넘쳐.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호재야. 기다리고 있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난 너를 믿고 있었어. 이러면서 버텼는데 네, 요즘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에요. 결국은 변이에도 효과가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제 효과가 이렇게 뭐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슈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바이오 섹터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거나 기대감 하나만을 믿고 홀딩해라는 말을 쉽사리 하진 않지만 네.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버틸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 종목이 짱이야. 지금 들어가서 이제 버텨야 돼. 1년만 있으면 이거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꽤나 이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손절할 게 아니라면 어차피 기다릴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왜 안 가냐고 맨날 욕하고 있지 말고 좀 이렇게 마음 편히 기다려 볼만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이제 그룹주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편히 어떤 종목을 한번 기다려볼까요? 이 셋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좀 연관성이 가장 클까요? 셋 다 거기서 거기죠. 네. 그래서 크게 종목 선별에 대한 의미는 저는 네.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차트적인 분석했을 때 누가 더 주요 자리에 이제 돌파 타이밍이라든가 이제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따져가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셋 중에 뭐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안 좋아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저는 크게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삼형제는요. 그래도 길게 본다면 어쨌든 그룹주에 대해서는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상향할 거다.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기다려볼 이렇게 만하다. 그룹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개 더 말하고 싶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유망한 종목들. 또 우주항공 얘기하면 또 우주항공이요? 잔소리 설마 또 같은 종목 말씀하시겠어요? 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은데 네. 근데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비교할 만한 종목이 없어서 혹시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네. 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거의 정말 자주 했던 얘기여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 버진 갤럭시 거기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주말에 그리고 이제 성공했죠. 며칠 후에 지금 20일에 또 이제 오리진에서 또 가겠죠. 그 제프 베이조스 아저씨 또 가겠죠.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물론 지금 이 어디죠? 여기서 이제 성공해놓고 버진 갤럭틱에서 성공해놓고 유중에 돈 좀 얘기해가지고 좀 큰 하락세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용화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데 이거 유증한다고 조정을 받았다? 오히려 기회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 버진 갤럭틱 조정받을 때 우리 국내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흐름 전반적으로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좀 다분한 섹터지 않냐. 그중에서도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눈여겨보자라는 네네. 입장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구님의 노란톡 방에서 26,000원대에 진입을 하셔서요. 지금 오늘 종가가 51,500원인데요. 우리 상구님은 1차 목표가 8만 원 바라보셨고요. 2차 목표가는 12만 원 바라보셨습니다. 다 잘 외웠죠, 전문가님? 맞게 말한 거 맞나요? 7만 원, 12만 원. 7만 원, 12만 원이요. 맞습니다. 어쨌든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많이 진입을 남아있다. 해야 될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다고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3사항 결과 발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룹주들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만 하다, 기다려 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허락을 시작하고 받고. 싶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에요. 허락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봐. 네,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었죠. 좋은 흐름을 보였죠. 네,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당일 수익을 보셨던 종목도 오늘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쪽 네네. 섹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렇게 유망하게 봐야 되는 거, 뭐 중장기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건설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이제 스윙급 혹은 중기급으로 혹은 이제 단기급 이상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는 기술주 관련된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최근 들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했었던 MWC 이제 모바일 그 행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며칠이었죠? 이제 한 그저께부터 했었나? 이게 지금 강릉에서 네. 유비쿼터스 로봇 2021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LG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로봇을 어떤 로봇? 개발했다고. 어떤 로봇? 어떤 로봇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배송 로봇을 이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 알고 제가- 있는 얘기니까. 아, 네. 아까 밖에서는 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는 척을 좀 했더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유비쿼터스 로봇 이 행사에서 지금 네. 3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마치 이제 MWC처럼 뭐 그 정도 이제 덩어리가 크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이제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을 소개했어요. 근데 로봇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인수하면서 그쪽 관련된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LG전자가 이미 로봇 관련된 쪽으로는 진출을 해 있었다. 지금 LG전자가 이미 보스턴에 얘네도 보스턴에 있는데 보스턴에 네. 이미 이제 로봇 관련 기술된 그런 걸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뭐 사족 보행, 뭐 치타도 개발하고 뭐 이쪽으로 이미 선점해서 기술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꽤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네. 로보티즈랑 로보스타는 로보스타는 최대 주주가 이미 LG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로보티즈도 이미 대주주 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2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LG전자는 지네가 이미 선침해서 뭔가 이제 선점해서 기술 부분을 이미 강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도 지분 투자를 해서 2중, 3중적으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이만큼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이게 상용화도 머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연말에는 시범 운용도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섹터가 이렇게 이슈를 받았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로봇 섹터만 이슈를 받은 게 아니라 AI까지 같이 엮여서 이슈를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비쿼터스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지능형 뭐 해가지고 이제 혼자 그냥 단순 반복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입력해가지고 뭔가 인식시키고 이제 자유 AI까지 필요한 같이 이제 좀 한 차원 윗단계의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무 썰어주는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입력만 한다면 알아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인공지능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제시를 해준 건데 저는 오늘 네. 스윙급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세 분출이 나와서 청산하기는 했지만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이제 선점해서 공략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전문가님은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랑 AI 관련주들이 동시에 올랐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는 그러면 AI 관련주들에게 더 무게를 두신 거세요? 아닙니다. 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시야를 넓게 다 보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AI 쪽이 조금 더 시세 분출이 나오기 좋은 환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혹은 네. 이제 이슈적으로.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브리핑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기술 섹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네. 메타버스 혹은 뭐 항공우주 로봇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용화 현실적인 게 가까운 게 저는 로봇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물론 맞아요. 메타버스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오면서 결국은 뭐 10조 시장 뭐 몇백조 시장으로 바뀔 건 당연한 수순인데 뭐가 더 빨리 상용화되고 뭐가 더 빨리 이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한테 시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당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앵커님께서는 항공이 꼴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상용화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 가까이 있는 미래들 중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기술 쪽을 바라본다면 저는 이제 로봇 섹터라든가 AI 섹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차트가 대부분 별로입니다. 그래서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섹터 자체는 이전에도 유진로봇부터 해가지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 2, 30%씩 한 서너 번은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고 했었던 섹터인데 지금 현재 차트가 영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여서 공략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현 시점에 가까운 미래의 기술의 끝은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했었지만 결국은 반도체, 5G, AI, 로봇 이쪽은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다 같이 가지 않잖아요. 네. 이제 순환매라는 게 있는 거니까 어느 섹터가 먼저 이슈 받고 어느 섹터가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누가 먼저 올라올 거냐 이런 타이밍을 잡으려면 결국은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저를 활용하셔라. 어차피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슈부터 종목부터 다 분석이랑 해드리는데 지금 방송을 보면서 뭐야 지 잘난 척이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종목을 이제 이런 이슈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될까라는 건 겪어봐야 알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근님이 장기적으로는 건설주들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출연하실 때마다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단기 스윙급으로는 기술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슈가 있었죠. LG전자가 오늘 국제 로봇학회에서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상구님의 노란톡방에서는 셀바스 AI를 오늘 공략해서 오늘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9% 가까이 급등까지도 하기도 했고 공식적으로는 또 10% 넘는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큰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잘 소개했나요? 지금 이제 네. 말을 하다가 멈췄는데 이제 결국은 네. 제가 이제 좀 선호하는 섹터가 이제 기술 쪽을 많이 선호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네. 2차 전지
AI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밤이죠. 이제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네.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자동차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좋은 흐름을 보인 거지 엄청난 시세 분출이 막 터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사 시동을 겨우 걸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일 갈 거야. 내일 막 이렇게 상한가 칠 거니까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을 상대적으로 올 연초로 본다면 자동차 섹터는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죠. 지금 여태까지 뭐 길이길이 이제 근근히 버티고는 있고 특정 종목들이 특정 이슈발로 받아서 이제 시세 분출을 보였던 종목들도 많이는 있으나 시장 자체를 아직 주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머지않아서 조성되지 않을까.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사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했지만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의 집약체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섹터가 간다 이러면 뭐가 가는 거죠? 온갖 게 다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먼저 가느냐, 뭐가 빨리 가느냐 이런 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여태까지 말했던 기술 관련된 이쪽이 지금 기술의 끝,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가 사실 끝이 아니라 4차 한국판 뉴딜로 같이 또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기업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적 이슈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힘을 못 썼던 삼성전자 또한 이렇게 힘을 받아준다면 지수 3,400 가는 거 크게 무리라거나 이제 말도 안 되는 허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연히 좀 넓은 시야로 AI도 관심 갖고 인공지능도 관심 갖고 자동차, 반도체, 5G 통신기기까지 다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머지않은 시점에 가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차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지금은 네, 완성차 쪽을 봐야 돼요? 아니면 소부장 부품 쪽을 봐야 돼요?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 조금만 힌트 좀 주세요. 뭐 물론 저는 이제 완성차도 봐야 되고 소부장도 네. 당연히 봐야겠지만 저는 지금 소부장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장격의 종목들이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진 않지만 최소한 지금 현대차부터 이제 기아차들은 전반적으로 엉덩이가 무겁기도 하고 충분히 큰 방향 자체는 우상방으로 잘 끌어와 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대장격의 종목들이 시장 주도를 먼저 해줘야 소부장들 이제 2차 주자들이 뛰어나오는 거 맞는데 지금도 2차 주자들이 충분히 뛰어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을 하지 않았나. 뭐 물론 타이밍까지 뭐 시간까지 날짜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마도 이제 저번 주에도 그랬고 저번 주에도 봐라 내가 뭐 MWC 얘기하면서 내가 다음 네. 주에 이런 얘기 할 거 간다 그랬지 막 이런 얘기 할 걸 했었는데 맞아요. 지난주 수익률 자랑 한창 했을 때는 기가레인부터 해가지고 5G 통신기기 관련된 이론부터 해가지고 네. 이런 쪽 수익 자랑을 했었고 지난주에 요거 코로나 관련 키트랑 뭐 백신 이런 거 봐야 된다니까라고 해서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그 키트 관련된 종목만 4-5 종목 이제 수익 실현해가지고 결국은 시장의 흐름, 수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빨리 이제 선침해를 하는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섹터를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 섹터를 조금 더 다른 섹터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섹터가 조금 더 빠르게 강한 힘을 받아줄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제 다음 순서는 자동차 섹터가 힘을 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최소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는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눈앞에 그려지네요. 상근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네, 우리 상근님이 간밤에 테슬라가 미증시에서 4%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종목들 아직 시원하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 소부장주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시죠. 오늘 엔터주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엔터주들 이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호실적 기대감에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네네. SM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네. 언제까지 갈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 네. SM 같은 경우는 뭐 지분 구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별개 이슈도 있었었지만 결국 지금 이제 오늘 최근 이제 엔터 섹터가 이슈를 받는 건 아주 근본적인 주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무가 좋은 실적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야, 힘을 받는 거야. 근데 차트만 보면 이미 영향을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7%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5%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흐름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럼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 실적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거는 늦었겠죠. 아니요, 근데 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네. 그래도 앞으로도 잘 갈 것 같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엔터 섹터는 소속된 연예인들이 어떻게 이제 수익 실현, 수익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는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SM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섹터 이제 실적 알아보다 보니까 네. NCT 팬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NCT가 처음에 종목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네. NCT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앵커님도 종목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아저씨가 됐나 이런 생각을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 NCT가 이제 그 유닛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8년 그 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네.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맞춰보시죠 한번. 아니 그거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3명이래요. 팬분들이 지금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3명이 고정돼 있는 네. 인원이 아니라 유닛으로 7명이 따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발라드 그룹 뭐 댄서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팬덤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실력도 좋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팬덤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 매출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SM에 대형 아이돌이 한두 팀이 아닌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갓 솟아오르고 있는 이제 NCT가 도 있고 뭐 이 외에도 YG 엔터도 그렇죠. YG 엔터도 지금 리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블랙핑크라든가 뭐 지금 뭐 빅뱅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이후 다른 소속된 다른 그 아티스트들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K-팝 자체가 K-팝 국뽕이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팬덤을 유지하면서 수익 실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엔터 관련해서는 변수만 조심하면 되죠.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네. 이 좋은 흐름을 상대적으로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JYP가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건 맞으나 JYP도 글쎄요, 저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작년인가 제가 이쪽 관련된 엔터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잔여 보초병을 좀 남겨놨었어요. 이제 완전히 청산 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20% 수익 청산하고 30% 수익 청산하고 이런 걸 네. 이제 반복을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엔터 섹터도 아직도 눈여겨보자.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